제가 올 초에 1월에 큰 상승을 하고 2월에 살짝 주춤했을 때 이 상승은 3월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와 비슷하게 다가오는 9월이 연말, 연초까지의 비트코인의 무빙, 상방일지 하방일지를 9월에 알려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10년간 2013년부터 23년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월별 추이를 봤을 때 9월은 모든 달 중에 대부분을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낮은 달은 많아요. 하지만 플러스도 많이 섞여 있는데 9월은 거의, 그러니까 이게 시즌의 특성이기도 한데 거의 이렇게 마이너스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매크로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하락에 아무래도 무게를 실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하락 전에 한두 번의 불트랩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숏과 롱이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방향은 상관이 없죠.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지금 보시는 썸네일의 작도는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작도입니다. 지난주 멤버십 방송에서 25.2 위에서 롱 포지션, 그리고 26.5 부근에서 롱 포지션 익절과 함께 숏 포지션으로 전환. 원래 타겟은 좀 더 길게 가져가려고 했으나 26K 부근에서 일단 익절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6K에서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방송 후 예측대로 롱 포지션 익절, 숏 포지션 익절, 이후에는 추가 하락 없이 26K를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횡보가 좀 길어짐에 따라서 25.8을 스탑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짧은 단타 매매는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매매 자체가 빨리 끝난다는 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 주지 못한다면 이게 매우 이렇게 며칠간 또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탑을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5.8을 이탈은 했으나 마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뭐 홀딩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스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익절 2번 했으니까 스탑도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홀딩 하신 분들도 만약에 4시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26.2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상승은 27K 부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일 날 가장 중요한 레벨이었던 27.5를 깨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바운스가 올라갔던 지점, 바로 LTF상에서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저항대는 26.5죠. 26.5를 근데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27K 부근에서의 익절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좀 강력하게 찍어 눌릴 수가 있다. 캔들 블록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봉으로 본다면 하이타임 프레임으로 가장 중요한 이평선들 역시 27.12 초반에서 27.5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 확실하게 이탈을 했고 한 번을 트라이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의 돌파를 하게 될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하락의 시발점은 29K가 맞아요. 추세 상승을 위한 최종 돌파되어야 할 29K는 맞습니다만 그 전에 이곳은 매우 조심해야 할 위험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9월이 연말, 연초까지도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시 금리입니다. 자, 지난주 잭슨홀에서 항상 그렇듯이 애매모호하게 확실하게는 말을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파월과 나머지 연준 인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시장의 분위기는 뭐라고 말하건 결국 금리 인상은 끝났다. 계속 동결로 갈 것이다. 대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 투자를 한다고 안 보던 파월의 연설을 보고 FOMC 결과를 기다리고 CPI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느끼신 점이 뭡니까? 사실 파월 스스로도 제가 장담하건대 20년 이후로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자신도 모르고 세계 경제학자들, 엄청난 석학들도 정확히 예상을 못해. 거의 다 5대5야. 이러한 매크로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미리 이걸 점치는 건, 왜냐하면 너무나 변수가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매크로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었을 때 혹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추가 상승을 할 때,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었었나. 자, 20년 이후로는 그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과 제로금리가 됐기 때문에 17, 18 시즌을 본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금리의 피크, 동시에 비트코인의 바닥, 여기입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게 금리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은 반감기 특성상 이곳이 반감기의 고점인데, 금리가 물론 오르고 있었으나 피크는 여기란 말이야. 금리는 사실상 이제 여기서도 물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18년 중반부터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서부터 하다가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하면서 이때가 거의 피크예요. 이때가 이제 증시도 그랬고 3번, 4번, 5번 계속 올리게 되고 예상치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역시 찐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그 위치는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결이냐 추가 상승이냐 이 상태예요. 동결이 확실하다라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지금이 이때가 아니라 이때라면 한 번만 더 올린다 라고 한다면 이게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한 번 더 올렸을 때 그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겠죠. 작년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올해 중순 즈음에서 동결이 시작되고 그 동결은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 동결되는 금리의 최종치가 5%에서 6% 그 사이였단 말이죠. 숫자가 뒷자리가 정확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마진이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그게 안 올릴 거라고, 더 이상은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올린다면 사실상 매우 심각한 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녹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비트코인이 살짝 25.9까지 조금 내려와 있네요. 어차피 지금 25.8, 26.2 안에서는 이 움직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로 돌파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무빙을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다가오는 불트랩 캔들과 이평선으로 LTF 상에서의 27K든 하이타임 프레임에서의 29K든 한 번에 쭉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고, 내려갈 만큼 끝까지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트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방송과 전체 방송 모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